유명인에서 계속 매출이 되는 저희가 처음부터 100%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30%가 민간 60%가 같이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30%, 7%부터 100% 되거든요. 그러면 수입은 저희가 적은데 매출은 72%로 해버리고 매출은 또 엄청나게 늘어나게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는 수입은 많았는데 매출은 이미 그 전에 다 막 크게 잡혔으니까 나중에는 매출을 적게 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또 경쟁에서는 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가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감사할 때 우리 경상경비는 변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제시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변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좀 별도 얘기긴 한데 우리 사업은 변수들이 많이 있다. 뭐 공정이 변동을 중단하고 뭐 이때는 투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계약서하고 실행 예산만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공정관리하는 것 전반적인 걸 다 회계인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얼마의 매출을 인식하고 그렇게 되면 진짜 얘기가 판이 틀려집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제일 간소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얘기해주면 될 것 같고 대신에 그런 좀 일정 부분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동하고 뭐 쉬운 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특이한 이벤트가 시운전 기간이고 등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공 이전 이후로 좀 나오면 간단할 것 같아요. 좀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시라 제가 기억해보겠습니다. 경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어차피 우리 지금 업무 시스템은 뭐 지원팀이 경비를 처리한다는 뭐 일반적인 업무 개념이 있다 보니까 뭐 사업자 등록을 혹은 계좌 사본을 등록한 다음에 뭐 각 업무 행위에 대해서 스텝별로 각 업무들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업무 지급 기도는 매주 목요일 날 지급하게 되어 있고 뭐 그런 부분 일정 부분들은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자료를 못 받으셨으면 제가 뭐 따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공유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송금하는 결제 방법이라든가 전표 ERP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정산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결제를 올리면 어떤 서류가 뭐 증빙으로 첨부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고 간단하지만 그 계정들도 대략적인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뭐 제조 비용 여비교통비지만 모든 계정은 실적과 총가로 다 나눠져 있어요. 뭐 출장비 국내 실적, 출장비 국내 총가 이렇게 다 계정들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사업소에서 지구팀하고 기술팀하고 이게 지금까지 전표 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이걸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거는 여기다 넣어라, 어떤 건 여기다 넣어라 이걸 좀 품목을 정해주고 서로 협의하는 게 나아요. 첫 서두에 ERP의 개념을 말씀드렸듯이 1유저당 하나의 유저가 다 보여지기 때문에 모든 저한테는 전표 입력은 특정 부서 지원팀이나 기술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전사가 입력한다는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매뉴얼들을 전 직원한테 다 배포할 것이냐 하는 건 또 틀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까지는 저희하고 그래도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지원팀을 통해서 안내받기를 원해서 했던 거지 누군가를 배척하거나 공유되면 안 된다라는 선을 따랐던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따로 또 공유될 수 있게끔 안내를 이거를 그 전표를 끊고 이게 실적분인지 총가분인지는 그때 다르죠. 그러면 그거를 지원팀에서 실적분에 제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걔네들한테 교육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시스템적인 오류가 아니고 입력하는 사람이 실적분에다만 입력을 하면 실적분에서 뭐 위에다 꽂히든 밑에다 꽂히든 실적분에 금액만 알면 되니까 우리는 그게 그리고 그게 뭔지에 대한 그거를 들어가서 볼 수만 있게 하면 돼요. 만약에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 저기 지원팀에서 실적분 뽑아갖고 와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투입이 들어갈 때 실적분인지 총가분인지 판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살 때
그거를 지원팀한테 실적분을 제대로 집어넣으라 하는 거는 지원실에서 통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는 딱 끝난다. 그리고 보완할 점이 많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뭐 업무 절차 저희가 매월 마감할 때 업무 절차 공유드리고 각 항목별로 경비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개정들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쓰시면 된다라는 이거 과거에 저희 자금청구서상에 나왔던 개정하고 통일시켰습니다. 올해 이 개정 체계도 가급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일시켰어요. 단지 변수는 이제 저희가 100% 자회사로 갖고 있는 수단 ENS하고 이번에 ERP를 도입을 했었고 저희는 그 수단 ENS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일시키는 작업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개정들이 있었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개정들도 일부 있긴 있었지만 사용하시는데 어렵거나 기존의 자문청구서 이외의 개정이 추가되거나 이런 거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 계약서에 무조건 들어가 있는 지입조율비는 왜 저 회계 기준이 회계 개정에 그런 명칭이 없네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소모 재료비 가려고 지입 재료. 그것도 국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모든 계정에 지입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뭐 소모품의 지입 재료, 뭐뭐의 그렇죠. 지입 재료. 그러면 계정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럼 실적분을 넣을 것이냐, 지입 재료 넣을 것이냐. 지금 같은 지금 실적과 총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듯이 아마 또 뭔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잘못은 그것들을 현업하고 실제 업무 보시는 분들하고 미리 사전 교감이 안 됐다는 게 조금 미스긴 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나름의 실적분이라는 화면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했던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미스가 생긴 거고 그러면 그 부분들을 지금 지입재료의 개정을 넣기는 힘들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지금 투입비용 부분으로 지입재료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대신에 기존에 9월까지 입력한 거는 안 되고 이제 향후에 입력할 것부터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 쪽 마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비를 좀 입력하면 되고요.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온 항목들이 감가상각비 그리고 성급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금융비용. 이제 금융비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회계 쪽에 금융비용은 없었고 과거에 금융비용을 저희가 따로 손익으로 계산했던 사유는 전세를 들어가는 사업소와 월세를 들어가는 사업소에 대한 차등 부분 때문에 그만큼 금융비용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었던 건데 지금은 이 관리 회계상의 목적과 재무회계를 합치하는 과정 쪽에서는 금융비용이라는 항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까지는 좀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어딘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금융비용. 그리고 성금은 고용산재, 아까 건강보험이나 금융연금은 매달 뛰는 거거든요. 직원이 얼마 납부를 하면 그거에 동일한 비율대로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회사 발생한 프로젝트나 사업소로 반영이 되는 건데 고용산재는 좀 개념이 좀 틀립니다. 고용산재는 계산분과 총가분이라는 이것도 총가분과 계산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했던 각종 노무 활동으로 발생한 노무비 그 고용산재보험은 내년 2월달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 비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납부하면서 동시에 계산분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먼저 받는 개념인데 대략 올해 21년도에는 이만큼 노무비가 발생했으니 22년도에도 이만큼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계산분을 적용해서 또 납부를 해요.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특정 시점에는 총가분 미정산된 금액 일부와 당해 연도에 계산분이 반영되는 거라서 정확하게는 그 비용이 21년도 말이 돼야지만 노무비 발생한 비율을 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급금이라는 계정을 썼었고 그동안은 비용으로 발생한 것이었고 그럼 과거에 더준할 때는 왜 선급금 안 하고 바로 비용화 시켰냐? 그때는 선급금을 시키고 싶었어도 더존이라는 회계 프로그램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보니 제대로 반영을 못했던 거지.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 과거의 회계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시점이라도 한번 비용을 전환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 부분은 전환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 연말에 한번 다시 정산하고 이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대충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8.33%로 계산을 했었는데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금액 자체는 굉장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소가 개설이 돼서 뭐 입사한 지 1년도 안 되는 직원이라면 사실은 퇴직금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8.33을 유가적으로 반영을 해요. 아니, 혹은 또 어떤 사업소는 계속해서 연차도 높고 금액도 계속 올라가는 와중인데도 8.33으로 하면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에 더 많은 퇴직금이 나가거든요. 이제 이 퇴충 계산 방식이 ERP 아예 정형화가 되어 있어서 퇴직금 발생하는 대상을 가지고 8.33%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금액에 대한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OH가 발생할 때 좀 오차입니다. OH가 발생하면 급여가 확 뛰면서 퇴직금이 계산하는 방식이 최근 3개월로 계산하다 보니까 특정 시점에 퇴충이 팍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 OH가 끝나고 경상정비로 돌아간 시점에는 스무스하게 원상복귀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충금이 많이 발생시켜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은 꼭 사서의 얘기를 사전에 좀 해주십시오. 왜 잠깐 나갔다고? 사업까지 하다가 갑자기 뭐 5억 원이 갑자기 투입이 잡히고 정상에서 뭐 마이너스가 4억이 잡히고 이렇게 되면 저희 기술 쪽 입장에서는 이럴 필요 아예 못 믿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를 저기 아까 금융비용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본사 관리를 떨어지는 거죠 금융비용. 정확하게는 근데 저희가 그 숙소를 전세로 얻었어. 예. 전세를 얻었으면 거기에서 전세 보증금에 이제 금융비용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금융비용이 떨어질 수 없으니까 본사 관리를 위해서 각 사업소를 다 배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월세로 하면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에 대한 거는 금융비용이 본사 관리비로 떨어지는 거고 월세는 각 사업소로 떨어져요. 그럼 사업소에서는 좀 예산이 없는 데는 다 전세로 얻어요. 그게 맞네, 그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무 쪽에서 뭐 나름의 정책으로 배포를 현장 등록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끔 문의가 오면 요즘 같은 때는 전세를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월세를. 왜냐하면 비싸니까. 너무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도 그에 맞춰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해소 못하는 지금 실제로 해소 못하는 사업소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사업소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런 좀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원가 우리 이런거에 따라서 원가 배분하잖아요. 원가 배분할 때 그 항목이 급여에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학자금도 원가 배분인다고. 학자금은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ERP 개발이 올해 4월까지 했었거든요. 아마 3월달에 근데 학자금을 발생했는데 이 업무 배분에 대한 투입비 안분하는 프로그램이 4월달에 추가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3월달에는 적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 원래 모든 비용 과거에는 파견 가거나 그러면 기본금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기본금, 뭐 OT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배분이 되고 대신에 특정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학자금이나 인센티브는 배분이 안 되게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중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저희 마감 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소에서 마감을 D+3일, 그래서 품위 발주 입고 하면 그것들 정산 처리하고 범필 처리하고 공기도 등록하고 이런 마감까지 해서 D+3일날 다 마감이 되면 저희가 약 이틀에 걸쳐서 그 각 사업소들 전표 검증도 하고 별도한 프로그램을 처리를 해요. 여기 지금 내용이 되는 거죠. 총원가라든가 크레딧 원가 돌리는 작업도 하고요. 또 D+5일이 되면 이제
그 EIS를 이제 조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여러 변수들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디플러스 오일이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마감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금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디플러스 8일 기준에 그동안 누락되는 것들을 다시 검증해서 재마감하는 형식으로, 어쨌든 향후에는 디플러스 오일에 마감을 해서 사업소 그 경영진 보고도 문제없이 하려고 하는 게 현재 상황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저희 어쨌든 전반적으로 ERP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그 좀 회계팀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뭐 안내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넘어가기 그 공기구 있잖아요. 지금 생성 공기구 항목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색성 공기구에 대해서는 따로 어디에 잡히는 거예요? 그 공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이원화로 관리되고 있어요. 지금 실무 관리를 사업에서 하는 거, 또 실제 재물로 보고 관리하는 고정자산은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아직은 사업소에 접근 권한을 못 줬습니다. 왜냐하면 접근 권한을 주면 아직까지는 그 공기구에 대한 개념이 너무 이제 극과 극을 이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안전 보관함 같은 거 있잖아요. 안전화 보관함. 저희는 그거를 자산으로 보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안전관리 실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고정자산에 대한 그 모듈은 오픈을 안 하고 자산 매입한 걸 보고 저희가 아직까지 키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대신에 변수가 생기면 폐기라든가 이체, 사업소가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리스트를 다 공유를 드려요. 뭐 자산 넘버, 매입일자, 매입가에 현재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잔액까지 정보를 빼먹고 드리거나 안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내부로 해주시나요? 아니 매년 그 얘기도 사실 내부에서 협의 중입니다. 이거를 우리만 보는 게 앞으로 어쨌든 계속 이걸 한다면 우리가 키인을 계속 할 것이냐, 혹은 키인을 안 하더라도 뭐 우리만 계속 이 화면을 폐쇄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걸 내부에서 협의하고 있어서 오픈은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 키인 나중에 되더라도 전자적으로 가더라도 이 화면에 대해서 공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지금 저희도 좀 고민하고 지금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사업소에서는 그걸 그 정산받을 수 있는 요건이거든요. 비계급이 실적 부분을 우리가 한순간에 요구해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생이 부탁 해갖고 겨우 받아갖고 제출해서 정산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서류요? 예. 증빙서류요? 정빙서류가 있어야 우리 이런 공기구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감가상각률이 발생을 하니 이건 기계경비 처리를 해달라 해갖고 한손에 요청을 해서 비정 청구를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 본사에서 좀 협조를 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보관하는 기능이긴 한데, 모든 데이터들은 사업소 지원팀이 됐든 어디선가는 흘러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최초에 예전 같은 경우는 모든 전표 증빙들도 다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지원팀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미스되는 게 아닐까 하는. 감가상각비하고 그거는 사과장이 직결을 해가지고 사업소에다가 그걸 내려주지 않아? 연무계열도 그렇고 저희 공기구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원해서 그거는 작년에는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기구에 비용이 총 얼마 발생한다고 연초에 그냥 쫙 뿌렸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짓이었어요, 그게. 그건 내가 좀 커버해 주려는데 안 되는데. 필요한 사항들 제가 좀 이해를 못하고 관리를 지원해서 해갖고 우리 기술에서 사업도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그 본사에서 설비성 공개로 리스트를 받았거든요. 설비성 공개로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고성으로 인체를 했는데 본사에서 사준 아니 근데 우리가 구매를 좀 그럼 우리가 관리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구매해서 그거를 기입하시는 분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거꾸로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수기점표 치고 중징계로 충분히 주면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입력하다 보니까 이게 그 물품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삽입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가격만 보고 혹은 명칭만 보고 자산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실제로 ERP 교육되면서 그런 부분을 작년에 그 전수 조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때 걸러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들이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어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거 정리할 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서로 간에 그 해석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실적 정산분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소에서는 이거는 실적 정산분이라서 우리가 나가면 놓고 가야 된다라는 게 사업소에서 입장이던데, 사실 회계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회계 쪽에서 실적 정산분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회사에서 우리가 실적분 받는 걸 매출을 인식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일한 만큼 투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이거 잠깐 우리가 키핑한다는 개념이 돼버리면 수수료 성격의 일정 부분 매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좀 문제. 근데 그렇게 하진 않지요. 시장에서문을 놔두고 가라고 는 없잖아. 아니 이게 뭐 안전관리비에서 산 뭐 소화기라든가 그 저기 민간사 우리 하다가 동주천에서 놓고 가라 그 지저분한 놈들 그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는 없지 않나? 요거는 취수구도 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놓고 가라고. 직선에 놓고 가라 해서 그거 놓고 갔어요? 회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서 네. 뭐 어째 마지막 돼서 그냥 알아보고 정리가 됐는데 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저희도 지금 현재 그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이제 그 저기 기획건이 이제 뭐 예를 들어 50만 원 이상이나 100만 원 이상 건 관련해서는 중요한데도 그쪽에서 이제 얘기가 이것을 그 현장에 놔두고 가면은 끝나고 나서 놔두고 가면은 구매하고 자면은 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아니 실적 정산분에 대한 거에 만약에 공구를 샀어. 그러면 거기에 감가상각은 5년을 적용하죠. 5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거네. 그 5년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 물품에서 뭐 감가상각 그것까지 적용시킨 게 아니고요. 일단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가 돼서 그 공단에다 물어봤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 문의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발주사와 협의 사항에서 그 경기를 한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과 이제 한 3개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어쨌든 구매가에 돈이 비싸니까 자산 잡혀 있는데 아니 놓고 가야 된다면은 그 금액은 또 까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참 그건 저는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계약상을 제대로 해석이 됐는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계약 부분에서 그러니까 안전까지 들어가면 뭐 깊숙이 들어가는데 해결도 안 되는데 고의만 하니까 그냥 지금 기회대로 그냥 하고 나중에 달라 그러는 놈들이 있고 안 달라 그러는 놈들이 있거든. 그 달라 그러는 놈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그거를 그때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차렸지. 그 대책비를 구매를 하게 되면 네. 식별 번호를 구그룹웨어에서 부여를 받아서 관리를 하죠. 이건 아마 실무자산 쪽으로 부분일 겁니다. 그게 지금 ERP 쪽으로 전환이 연동이 안 되나요? 그거를 사실은 작년 저희가 그 전수조사했을 때 그거를 딱 이 자산은 이거다라고 픽스를 시켜놓고 그거를 같이 데이터를 넘기려고 했었는데 그 가정들이 아마 갭이 좀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바라보는 자산이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이게 좀 차이가 있는. 추후에는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추후에도 실무 자산에 대해서 근데 구그룹웨어를 계속 끌고 가죠. 그래서 한 번씩 보면은 안 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누군가는 각 사업소에 담당자하고는 그게 개발이 돼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맞춰가야 돼. 그리고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유형자산 실사할 겁니다. 한번 연말 안에 모든 사업소 실사한 데이터 한번 받아야 됩니다. 이거 올해 감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돼서. 근데 그러면 여기서 유형자산이 무엇이냐는 좀 논의가 필요한데 저희는
50만 원 이상의 상당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공기구나 직기부품을 비용자산으로 보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사업본부에서는 관리하는 기준 아마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과 상관없이. 같이 해요. 아, 정말? 네. 그러면 한번 정리하시죠. 전수해서 그걸 ERP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ERP 등록하는 게 지금 시스템이 계측기 등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설정으로 등록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복잡해요. 이중 한 번 입력하고 또 한 번 이관을 시켜서 두 번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복잡해서 전수조사 끝나고 나서 다시 초반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예전처럼 사진 등록하고 사진 그렇죠. 사진 계산서 검증 진짜 예전처럼 계산서 그거를 이제 공기구 관리하는 거는 누구 주관이야? 기술팀? 네. 관리는 그렇죠. 저쪽으로 넘기죠. 이쪽에서 하니까 자산 관리는 재문대 왜 그걸 우리가 구매는 실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공부 관리는 사업소에서는 기술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지원팀에서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전부 다 지원 시스템에서 했거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 그걸 왜 받았어? 아니 이 자산 관리는 지원팀이야. 자산 관리는 그 자산에 관련된 것만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뭐 그 자산 이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계측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지금 또 품질 쪽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 업무 분장이 좀 제대로 잘 해야 될 거야.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을 갖다가 계측기하고 공기가 없으면 진짜 여기에서 일 완전 확 주는 거예요. 보안까지. 계약 관리하고. 그러면 지원팀이 우리 사람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도급만 하도. 우리 회사 사람들이 같이 해야지. 같이 하는데 주관을 누가 하냐 이건데, 자산 관리는 지원 쪽이야. 그렇잖아요. 그게 아마 실무자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그게 적용될 것이냐, 아마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걸 하면 사업소에서 할 때는 좀 더 같이 하는 거지. 근데 주관 부서가 어디냐 따지면 나는 걔네들은 뭐 공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 평가 부분에 관리하고 하고 있잖아요. 자산에 아니 그거 갖다 실무 이제 중요하고 계획안 작성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행해서 자산이 얼마 있는지 몇 프로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그걸 권상을 올리는 거라고 지원팀이. 평가 기준이 있어요? 천지에서 해가지고 올리더라고. 그걸 내가 이제 해달라 내가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연중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하면 재물조사 이거는 거. 네, 재무조사.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서 여기 공기구 누가 처분해? 우리가 또 하죠. 지원 쪽에서 하지.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물론 주관이 지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사님 말씀하시니까 이건 본사 차원에서 핸들링 해주셔야 돼요. 공사 차원이 아니고 구매만 딱 하는 거로 지정하고 사기가 어떻게 돼 있어? 사기가 안 와서 모르지? 왜 안 왔어? 사기가 안에 있어요, 업무분야보다. 구매 관리도 돼 있어.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산 관리 구매 쪽인 걸.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 아예 그런. 근데 지원 쪽은 그런 문구가 없어요. 네, 조금 더 이어서 저희가 공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매출 형성되는 거에서도 안내드렸듯이 콜센터 생성 모든 이제 비용도 이런 거 지원조사 데이터 같은 거 근거에 맨날 게 지원팀에서 콜센터인데 자기네 콜센터의 본체 올리고 정보가 정확해야 어떻게 되는 되기 때문에 업무 자체 계약의 플로우가 중요한 이제 변경사항이나 지원팀에서 하는 게 뭐 맞는데 기간, 재물조사. 뭐 계약 금액 자산이니까. 이게 문서화된 부품 게 올리는 것도 다 있으면 당연히 주셔야 되고 관리하셔야지. 문서화가 안 됐다는 자산이.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유를 해주셔야 그런 것처럼 좋을 것 같습니다. 합니다. 특히나 뭐 소규모 그러면 용도 이것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걸 분리하냐 마냐 이제 또 얘기가 조금씩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정말 뭐 특이한 공정사항이 있다, 이제 사업소 정리돼서 인원들이 막 빠져야 된다. 근데 사업소 입장에서는 많이 안내를 해주고 알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이 ERP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몰라가지고 미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자주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좀 안내를 해주시면. 전화가 자주 왔어요. 그리고 저희 비용 마감 일정 준수 이 부분은 잘 이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도 지금 최근에 기성사연기관서가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 회계감사에서 작년 말부터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몇 개 사업소는 뒤늦게 소장님한테까지 막 독촉 전화하고 뭐 그런 사업소가 일고 있었어요. 이게 쉽게 정산 10억 더 받을 수 있다 했는데 2년, 3년이 되도록 아직 못 받는 것들. 그러면 회계감사 입장에서 10억 받을 수 있는 거 확실한 거냐? 확실하면 근거를 가져와라. 근데 아무도 원대라고는 특히나 근거를 못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비용화를 시켜라. 일부 손상 처리해라. 그럼 이게 또 사업소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 빨리 해결해야지 올해 감사에 문제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기술적인 얘기인데 그 세율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그 부분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그 찾게 준다든지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우리한테 피해는 뭐예요? 쉽게 이건 회계적인 좀 측면인데 저희 회사는 채권 회수가 아주 원활하게 됩니다. 뭐 생에서 끊으면 플러스 5일 있어도 한 달 이내에 돈이 들어오는데 채권 회수가 일부 안 된다, 그럼 지연이 된다. 그러면 그 채권 회수 손상에 대한 그 경험률을 이제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 받을 게 10억 세금에서 끊고 연말 기준으로 세금에서 끊고 돈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분은 너희 경험치에 의해서 비용화 시켜라. 왜냐하면 너희 다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느냐, 너희에서는.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사업소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발행했는데 실제로 지금도 임의로 까고주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세금을 끊을 수도 없고. 제가 각종 서류들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연말 됐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계속 잔액으로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비용하를 우겨서라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이걸 빨리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그 계약법상 따져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주머니 돈 있는 사람 안 주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그 주머니 돈에 맞춰서 하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법적인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지. 거기까지만 가야되는 얘기지. 언론은 많이 하시죠. 공기부가 이체나 폐기되는 경우에는 품위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메일이나 폐기되는 경우가 주로 이러는데 이 지금 저희 투입이 감가상각비가 실제 실무자산이 등록되어 있는 거에 맞춰서 그 코스센터를 감가상각비 다 떨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있었던 신성장 사업소 같은 경우도 물건들을 사놓고 신성장 본부에는 보관을 하는데 실제 프로젝트가 생겨가지고 나갈 때 그 자산이 이체가 안 되니까 비용이 다 빠지면서 지금 투입비가 이상 꼬여버렸습니다. 상가비가 올라간다거나 그러니까 뭐 일반 경상정비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체가 되면 이체에 대한 품위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재무팀에서 그것들을 제대로 된 기속으로 이게 장기적으로는 저희 회사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인건비하고 자산 설비성 뭐 소모재료 이체하는 거는 상수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이체하는 게 거의 없는데. 그리고 이체를 할 때 작성을 하는 게 기술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위험자산 규정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체도 주관도 좀 불분명하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저거에 대해서 기한을 하려고 하면 공사에 어쨌든 지원팀에 연락을 해서 리스트를 받아야 되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한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자산 관리는 지원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자산 관리는 자산 관리 지원을 하잖아. 책상을 전부 돈을 사자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기가 실사하고 폐기하고 다 팀에서 근데 여기서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의무는 지난번 하다 보니까 저기 이제 공기부를 이제 TS를 시키는데 TS를 시키는 게 ERP 안에 들어간 거 연계가 돼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게 그 안에 이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TS 비용이 얼마인지를 그러니까 없는 품위가 올라오니까 예? 나는 이거는 문서는 문서대로 오고 품위대로 따로따로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 그래서 하는 얘기. 마지막으로 좀 실행예산 수리 지금 계속 뭐 OH 같은 약간 경우 뭐 기간이 변경되거나 뭐 실행예산 변경되는 게 적시에 반영되지 않으면 정상정비 기간이나 그 계약금액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것처럼 OH들도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되면 실제 사업자들 생각하는 매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서 실행예산에 대한 저는 제가 공지를 할 거예요. 네, 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회계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지금 외부적으로 과거 한 3년 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분식 회계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관련된 회계사들 다 구속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이 대우조선해양이 실행률 수주산업이거든요. 진행률을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 특히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실행예산의 임무 축소한 정황들이 발견이 되면서 매출을 잘못 인식을 했고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어서 지금 우리 수주산업 진행률을 적용하는 산업들이 굉장히 감사가 빡빡해지고 더 많은 디테일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앞으로 자주 연락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금액 불려놓고 사기치고 도망가니까. 그렇죠. 근데 회계사들이 사실 잘못한 건 없거든요. 걔네들이 속이진 않아요. 대신에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너희들이 역할을 못했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저희가 회사도 계속 갈수록 커지고 또 회계 사회적으로 회계도 투명화되다 보니까 이런 공격을 앞으로도 공격이라는 거고 앞으로 이런 제도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냥 하나만 질문하겠는데 아까 나오다가 한 얘기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진에 OH 확인을 보냈어요. 예. 네? 근데 그거를 공사를 지금 따로 안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일진에서 돈이 들어왔어. 예. 만약에 2억이 들어왔어.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지금까지 꽂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코스센터 경상정비로 해놓고 예. 비용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같이 인식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전에뭐 얘기 잠깐 들었었는데 그럼 이거를 새롭게 코스센터를 나누면 비용과 수익이 명확하게 확인이 돼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익을 알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업자는 또 하나하나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적정들이니까. 근데 파견을 가는 것마다 코스트를 만들면은 그냥 끝나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안 만든 상태에서 여태까지 흘러왔으니까 내 말은 그 코스트 비용을 그 계약 비용을 안 만든 상태에서 그냥 그쪽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게 지금 어디로 나가요? 어디에 꽂히냐? 뭐 하늘에서 어디 파견을 갔다. 일진 같거든. 네, 하늘 경상정비로 매출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 들어온 만큼 바로 반영되지는 않고 이 원리에 된 것처럼 계약 금액의 그 계약 금액만큼 업이 됩니다. 계약 금액만큼. 그러면 거기 오면 이제 공정하고 아까 그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공정별로. 그렇게 되는 금액에 플러스 그거 별도로 들어온 금액이 플러스돼서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그 플러스돼서. 누락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사 딱 종료되는 시점에 특정 이 A 사업소의 모든 그동안 수행했던 계약금과 모든 용역 금액이 우리가 회사에서 갖고 있는 매출 무게가 딱 일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네. 하나 마지막 저희 그 예산 그 이야기 상에 지금 직접농이랑 간접농이랑 따로 이제 예산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실상 저희가 이제 꼴찌로 보면 다 직접농비에만 추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제적으로 간접농비 쪽을 안 쓰실 거면 이거를 통합으로 농비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게을러서 못했습니다. 원래 취지 자체는 저희가 발생하는 직접 농업이 그러니까 사업소장님, 기술팀, 지원팀, 그만 이렇게 행정부서는 직접 농업이 나머지 간접 농업이 그리고 정비 쪽은 직접 농업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인사 쪽에서 급여 인정하는 데서 그거는 업무상 불가하다. 이걸 어떻게 다 구분하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군데로 통일을 했었던 거고 또 그거에 맞춰 저희가 뺐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도 이야기 안정화 단계다 보니까 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그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혹시 사이사이에 그 개정 유형 이렇게 좀 넣어줄 수 있는지. 특별하게 공업이 뭐 성과공과